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무언가를 해도 시간이 가고 또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교육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0강 중에서 이제 오늘이 이제 9번째, 거의 한 절반까지 왔습니다. 저도 제가 2022년도에 이제 해설 공부를 했는데 올해는 5년 차입니다. 저도 이제 제천, 12제천이라서 배론에 자주 왔지만 그동안 배론의 겉모습만 저도 봤었습니다. 배론이 보면 아름답다, 조성이 잘 됐다, 여기는 신학교, 여기는 부글, 여기는 최양호 신도님 묘소, 이렇게 항상 겉모습만 보고 갔었는데 제가 해설 공부를 하고부터 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 신앙 선조들의 그 어려웠던 그 신앙생활의 노정,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성질을 대하는 저의 시선이 바뀜으로 해서 정말 이 해설 공부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 해설사 이전에 내 공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사, 원주교구사, 또 원주교구 순교자들 아마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머릿속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셨으니까 이제 출력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특히 또 이 해설이라는 분야는 지금 모든 각 분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 해설사, 문화 관광 해설사, 그죠? 숲 해설사, 박물관 해설사, 고궁 해설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성지 해설사, 가장 거룩한 이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하면 오늘 순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 PPT를 한 10년 만에 제가 만들어 보는데 다소 좀 엉성하셔도 좀 이해하시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전 준비 사항입니다. 자, 준비는 물론 제가 이제 배론TV라서 배론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로 예약제가 거의 한 95% 운영이 됩니다. 예약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설을 나가는데 이제 사무실로 어느 성당 이렇게 이제 기본 그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해설하는 우리 해설사들은 이 정보가 이제 단톡을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검색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 이제 평택 성당을 27일에 해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택 성당 같은 경우 좀 미리 검색하면 이 성당이 언제 설립됐고 교수는 어떻고 또 이런 부분을 미리 내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하는데 평택 성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정보를 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이분들이 구역회가 오는지 또 레지오팀에서 오는지 성가대가 오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 동선, 자 보통 단체로 오면 이제 우리 여기 총무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 200명이 오면 40명씩 하면 5계조로 짜지는데 그래서 1조, 2조에서 5조까지 가는데 그때는 기본 그 가는 동선을 짜줍니다. 1조는 대성당, 자 2조는 조각공원, 3조는 무명순교자 이렇게 짜주는데 한 팀이 오거나도 그냥 한 7, 80명 두 팀이 올 때는 본인이 이제 동선을 짜면 됩니다. 내가 이분들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요해요. 이분들이 이제 넉넉하게 시간을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이 코스 다 돌 수 있습니다. 배론에. 자, 여기 대성당을 시작해서 전체 최양업 신부님 묘소까지 1시간 반, 또 연세 있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준비를 해갖고 오시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촉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시간 내에 좀 맞춰달라. 또 다른 그 코스가 있기 때문에 30분 내로 해달라. 우리는 또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앉아서 해달라. 그러면 성당 저 위에 가면 벤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그분들을 앉게 하고 내가 또 이 해설하는 경우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또 이제 전화번호를 올려놓기 때문에 총무님이 그 인솔자하고 미리 이제 그날 해설하시는 분이 통화를 해서
기본 정보를 이렇게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해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점검. 우리 해설사들은 마이크랑 정말 친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군인들은 정말 신체의 일부분처럼 이 마이크를, 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해설사들은 마이크. 자, 보통 마이크를 매면, 자, 요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맵니다. 사선으로 매는데, 저도 이제 초보자 때 이렇게 사선으로 매고, 한참 이제 앞에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순례객이 해설사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뒤로 돌아간 거예요. 옆으로 맨 게. 그래서 이 뒤로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면 마이크가 뒤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뒤로 돌아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고 좀 폼은 옆으로 매면 나지만 저는 좀 현재 폼이 조금 안 나지만 그냥 앞으로 저는 내고 합니다.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분들께. 네, 그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사는 성지의 얼굴입니다. 우리 배론 성지에 물론 거의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신앙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분들 또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오시고 또 개신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정말 우리는 선교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우리 해설사들을 보고 또 밖에 또 개신교 신자분들도 가서 이제 해설 신청해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분들께 우리 천주교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정말 최전선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지의 얼굴인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자, 단정한 복장. 제가 한 2년 전에 경주박물관을 제가 갔었습니다. 요즘 박물관에도 다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신발을 무엇을 신고 있었냐면 크록스라고 혹시 아셔요? 크록스. 슬리퍼도 아닌 것이 운동화도 아닌 것이. 그죠? 그걸 신고 있었고 또 위에는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어디다 던져놨다가 그냥 입고 온 듯한 다 구겨진 것. 자, 그것을 입고 이분이 해설을 하는데 저는 그 복장이 굉장히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 해설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분이 좀 의상이 좀 굉장히 복장 불량이라서 저도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유심히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갔더니 또 한 분이 이제 또 해설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 흰 티를 아주 단정하게 입고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아주 복장이 단정해요. 그리고 그분 있는 데서 그 관람객들이 더 많이 듣고 계셨습니다. 이 처음에 복장 분량 이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단정한 복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 겸손한 자세가 다소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죠? 우리가 성당 처음 나오는 분들이나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좀 무뚝뚝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다소 화난 것 같고 또 다소 좀 쌀쌀맞아 보인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이 표현을 잘 못해서 이제 그렇게 비치기는 하는데 실제 좀 우리가 온화한 표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 특히 해설사들은 자세를 우리가 정말 물론 앞에는 서지만 위에 서지 않는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자, 무엇일까요? 친절한 미소. 자, 하버드 내에서 그 재미있는 그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졸업 앨범에 활짝 웃고 찍은 그 학생들과 또 입을 무뚝뚝하게 또 찍은 사진 그 아이들을 한 70년 후에 조사를 했는데 가서 이제 실제 만나보고 조사를 했는데 활짝 웃고 또 사진을 찍었던 학생들이 평균 7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수명이. 그래서 웃고 살면 정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소는 꼭 우리 해설사가 아니더라도 미소는 정말 늘 웃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정한 목장, 겸손한 자세, 또 친절한 미소는 우리 해설사의 품격을 높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지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세 가지까지 다 갖추고 마이크까지 다 점검을 했으니까 이제 해설 시작 멘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인데 어느 성당에서 오고 이제 저도 나가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어야지 그날 순례가 잘 됩니다. 혼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고 해설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 컨택도 잘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첫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용인성당, 예를 들어 용인성당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지에서를 맡은 김정식 토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이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죠. 자, 요거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딱 요 하나가 아니고, 자, 또 하나 버전을 보겠습니다. 베론 성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원주교구 성지해설 봉사단 박하자 라파엘라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또 박포기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을 대면서 그렇게 해서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자, 두 번째 이분들이 오면 말을 잘 고분고분 들을까요? 아니면 이 성지에 낯선 곳에 오면 이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곳이라서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금방 앞에 보다가 다시 또 좀 주변이 산만해지는데 이분들을 이제 바로 집중시키는 방법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죠? 시작기도 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면 이제 바로 이제 이분들이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기도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우리 각 신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장 아는 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해설하는 방식은 제가 5년간 해설하면서 제가 체득한 방법이에요. 다른 우리 해설사분들하고 기본 줄기는 같지만 이 방법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설을 하셔도 여러분들한테도 맞게 이렇게 나중에 또 물론 매뉴얼을 짜지만 본인들한테 맞게 짜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해설하면서 느꼈던 부분, 제가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작 기도를 바치고 나면 자, 함께 저와 함께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1조라면 이분들을 모시고 내가 그 짜여진 동선으로 이제 천천히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연도에 신유 박해가 발생되고 2월에 그죠? 상주 복장을 하고 이거 베론으로 토굴로 은신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그 당시에 8월달에 황신 토마스 분에게 이제 그 교회 소식을 알아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9월달에 이제 그 황신 토마스를 통해서 주문무 신부가 왜 순교하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백서를 써야 되겠다. 도저히 조선 교구가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백서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황신 토마스가 전달자였는데 중간에 이분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는데 체포된 날짜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체포된 날짜가 9월 15일 날 체포가 됩니다. 황신 토마스가 9월 15일 날 체포가 되고 백서는 또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이분이 백서를 몸에 소지하고 가다가 적발된 게 아니거든요. 백서는 9월 22일 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초를 받다가 이제 본인이 말을 안 하면 더 이제 천주교가 더 이제 다른 교인들이 더 피해를 받을까봐 이분이 이제 황세양 알렉시오가 베론에 있다는 것을 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발설한 날짜가 9월 26일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3일 만에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9월 29일 날 이렇게 체포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제가
조금 옆으로 빠지는 가끔 그 개신교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이 워낙 그 순례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약제가 돌리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잘 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전에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개신교 신자들 절대 겁낼 게 없는 게 그분들이 되게 명청을 잘해야 하거든. 질문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해설을 아주 그분들께 잘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성당 안에서도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성당 안에 들어가서 개신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고백소 들어가면 그분들 되게 궁금해하는데 실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여기서 구애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기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났더니 봉투를 줘요. 봉투를. 그런데 자 봉투를 주면 우리는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순수 봉사기 때문에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또 주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하고 또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세 번째 또 줍니다. 자 그렇죠. 계속 거부하면 그죠? 또 좀 미덕이 안 맞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봉투를 받는데 그 봉투는 받아서 정말 우리 성직 해설사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해설사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반드시 총무님께 전달을 합니다. 자, 이게 조금 길어졌죠? 자, 최선을 다해서. 자, 중요합니다, 이거. 자, 왜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여기 저 같은 경우 제천인데, 제천에서 한 20분이면 개론에 들어가요. 원주 한 4, 50분이면 여기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배론 순례를 오기 위해서 부산, 마산, 그렇죠? 제주도 보통 3시간, 4시간씩 그 이동해서 이 배론 하나를 보고 옵니다. 제가 할 때는 카나다, LA, 미국 계신 그 교포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듣는데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분들과의 정말 만남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이 교우들과 저와 만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나의 해설을 듣고 가면 이분들은 또 배론에 대한 그 인식을 그대로 기억하고 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분들께 해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짬짬이 시간이 좀 날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겠죠. 자,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는 자, 아시는 대로 인물, 배경, 사건, 갈등, 결말,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하 원칙도 같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그럼 인물. 자, 황사영은 1775년 서울 북아현동에서 아버지 황석봉, 어머니 이윤혜 사이에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자, 그 인물이 되잖아요. 인물. 자, 배경은 자, 그 당시 정조대왕 시대였다. 그 당시. 그리고 사건은 1801년도에 신유박해가 발생이 돼서 교회 지도자급들이 다 체포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서울에 있으면 체포가 되면 조선교구가 다 무너질까봐 정말 상주복장을 하고 이곳 배론으로 숨어들게 됐다는 거. 자, 신유박해가 발생한 사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갈등. 자, 갈등은 황신 토마스를 통해서 주문모 신부가 이제 체포가 돼서 그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특히 이 황사영 알렉시오는 그 주문모 신부를 무척 흠모하고 또 존경했었습니다. 이분이 순교했다는 것은 황사영 알렉시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 교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썼던 것이 이제 백서인데 백서를 써서 이제 그 북경에 있는 구배야 주교님께 전달을 하려고 했었죠. 이제 여기 이제 갈등 부분이죠. 백서를 그래서 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결말은 여기서 전달하지 못하고, 그죠? 황신 토마스가 전달하지 못하고 아쉽게 9월 29일 날 포굴 해서 체포가 돼서 대역 죄인으로 몰려서 능지처사로 이분이 순교하셨다는 거. 그러면 인물 배경 사건 갈등이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짜셔야 돼요. 매뉴얼을. 기본 뭐 이제 앞으로
하시다 보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잘 쓰는 언어, 본인들이 잘 쓰는 단어, 본인들이 사용하는 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한테 맞게, 요걸 조금 본인한테 맞게 이 매뉴얼을 짜셔야 돼요. 그 매뉴얼도 가급적이면 긴 거 1시간 반짜리, 1시간짜리, 뭐 30분짜리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잘 짜자. 그래야 그리고 이제 요것을 자꾸 이제 말하듯이 연습을 하고 처음에 물론 뭐 바로 이제 해설을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보시는데 가서 옆에 가서 혹시 해설 필요하시면 뭐 해설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뭐 해설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해설 스킬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꾸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7월 달에 여기 교육이 수강하시고 나면 아마 8월 달이 방학일 거예요. 방학 때 그때 정말 어떤 해설할 수 있는 뭐 기법이라든가 스킬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성 강약 조절 말할 때, 자, 도레미 해서 미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도레미, 미 발음은 잠 오는 음성입니다. 잠이 와요. 우리 독서도 미사 때 독서도 올라가서 하면 그 미 발음으로 똑같이 그냥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평이해요. 그래서 해설은 맞지 않습니다. 해설은 좀 음성 강약 조절이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양업 신부님 아버님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본장을 110대를 맞고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자,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분이 배교를 강요하는데 정말 참고 이렇게 110대를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보다 자,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정말 배교를 당하면서 보통 권장을 30대만 맞아도 혼절을 하는데 이분은 무려 110대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뼈가 다 으스러져서 감옥에서 흡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임팩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정말 집중이 쫙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하실 때 음성 강약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스처 적절히 사용하라. 자, 제스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 하죠. 제스처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 그림 해설을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림은 작품을 가리면 안 돼요. 그림은 작품 밑에다가 딱 손을 대고서 자, 이 작품은 모란도입니다. 모란은 부귀 영화를 나타내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집들이 선물해 줬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우리 해설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자, 예를 들어서 신학교 앞에 가서 제스처를 안 하고 이곳은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 이곳은 신학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황사형 순교 현황탑이 되겠습니다. 손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시선도 골고루 이분들께 주어가면서 한 분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를 또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보시고 이분들이 현재 내가 해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하자. 자, 순례자의 눈높이에 또 맞춰서 해야 되죠. 이 연세들이 보통 한 7, 80대 돼서 오신 분들은 뭐 디테일하게 그 연도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감성적인 해설을 하시면 돼요. 최경환 프란치스코나 그 이성래 마리아 순교 장면 같은 거 그거 정말 리얼하게 하면 이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또 보통 40대, 50대 보통 중장년쯤 오면 그냥 우리 정석대로 또 하셔도 되고 제가 해설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연령대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은 이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산만해요. 여기서 해설하다 보면 몇 놈은 벌써 저쪽에 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들의 언어를 알면 좋습니다. 그들의
그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그걸 적당히 아이들한테 정말 맞춰주면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교육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좀 그 성질에 대해서 재미있게 해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언어 5가지만 얘기해요. 그거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의 언어는 수시로 계속 바뀝니다. 우리 여기 바로 그 앞에 계신 분이 가장 최연소 같아. 많이 아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계속 바뀌어요. 요즘의 아이들 그 트렌드가. 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자, 질문이 나올 때 질문이 일단 우리가 해설하다가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해설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설을 이분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자, 질문이 나올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아는 질문은 괜찮은데 이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교에 그 옆에 보면 신학교 그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 누구시죠? 프루티의 그 교수 신부님하고 또 프루티 니콜라 신부님이신데 이분들이 다 순교를 하셨잖아요. 자,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재 성인 품에 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왜 못 올랐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분들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병인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 시복시성을 할 때 26명 중에는 올라갔다고 합니다. 26 후보에 올라갔는데 복자 그 심사에 올라갔는데 최종 심사에서 두 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이분. 근데 이제 왜 탈락되는지는 이제 이분들이 순교 의지가 좀 불분명했다는 거, 아니면 그 성덕이 완덕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아마 교회 연구사들 같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답해 줄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이었어요. 열흘 전에 여기 최양업 신부님 조각공원에 가면 최양업 신부님 출생서부터 선종 때까지가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각공원에 가면 그리고 좌우에 거기에 좌측에는 그 지학순 주교님의 문장이 있고 또 우측에는 이제 김지석 또 주교님의 문장이 있는데 지학순 주교님의 문장은 이제 빛이 되어라 또 김지석 그 주교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내용인데 문장 속에 그 그림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쌀 모양의 그림도 있고 또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지금까지 해설했어도 전혀 사실은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순간 당황했고 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매님이셨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배로를 세 번을 왔는데 여기 대해서 늘 궁금했다고 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제가 이기니까 저보다 공부를 더 오래 하신 분 우리 조경희 하가다 단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자료 검색을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하고 그 자료 문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그 전화번호로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아주 장문의 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너무나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고맙다. 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는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간 당황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 우리가 단체로 한 10개 조가 10조가 막 움직이다 보면 내가 해설하고 있는데 다른 조가 막 옆으로 와요. 그러면 두 순례객이 막 엉키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해설하다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순간 딱 멈추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해설했는지 잠깐 넋을 놓게 되는데 그때는 잠시 조금 심호흡을 하면서 순간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깐 너무 길게 멈추면 또 순례객이 왜 저래 오래 멈추나 하겠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멈춰서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3조인데 3조 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2조가 마치고 옆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을 때는 내가 빨리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둘이 엉키기 때문에 핵심만 전달하고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그래서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분들이 오시면 이 해설도 좀 여유롭게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한 40분, 30분 이렇게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 핵심만 전달하면 됩니다. 핵심. 자, 배로는 산길도 많죠. 그래서 돌발 상황, 안전에 각별히 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신학교를 보면 신학교 지붕이 지금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벌집 색깔하고 똑같아요. 벌집이 거기에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말벌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해설하지 않고 다른 해설사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순례 왔던 그 고등학생이 볼에 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천에 있는 서울병원에 갔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순례객들이 순례를 전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집을 미리 확인했다 하면 사무실에다가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분들이 와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배론 대성당에 여름에 이제 그 성당 문을 열어놓는데 문을 꼭 닫으셔야 돼요. 문을 열어놓는데 뱀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랄까요, 그죠? 뱀이 들어오는 적도 있었고 또 제가 해설할 때인데 이제 여기서 그 진복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는 그 계단을 밟고 내려오시는 분이었는데 계단을 바로 아래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그 더 밑에 계단을 이분이 모르고 밟아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넘어져서 얼굴로 넘어졌던 그런 부분. 또 특히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 최양업 신부님 묘소 올라갈 때, 자 거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올라갈 때 안전바를 잡고 천천히 올라가라고 안전에 대해서 몇 번씩 주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가 한 번이라도 다치거나 하면 그 전체 팀이 전체 순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순례를 마치고 내려올 때 그 성직자 묘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거기 또 바닥이 또 다 돌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안전에 대해서 또 몇 번씩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순례를 다 잘 마치고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우리 해설사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자, 저는 해설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기쁘다. 굉장히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 언제부터 제가 나이를 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에 익숙해집니다. 집도 익숙하고 만나는 사람도 익숙하고 내가 곁에 있는 것이 익숙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타성에 젖어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배론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해설하러 들어오면 자 어느 분을 만나요? 늘 새로운 분들을 만납니다. 늘 새로운 분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성당이 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해설하기 전에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그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해설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더 많이 얻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지는 그죠?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정말 은총이 비처럼 내리는 이 성지에서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또 해설할 수 있다는 것. 또 최양업 그 신부님 묘소 거기를 제가 한 5년이니까 1년에 한 30번 정도 해설을 했다고 하면 제가 한 150번 정도 거기를 올라갔다 왔다 했는데 다리 힘도 튼튼해지고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듯이 이분들과 또 편안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자, 해설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어렵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좀 사실은 편안하게 이분들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엠마오에 가면서 이야기 나누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지금 카페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분들이 출발을 해서 전체 코스를 돌고 마무리는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이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이제 시작이 중요한 마무리도 이제 중요하겠죠. 모시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자 나머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가을에 우리 가족들과 다시 한번 오십시오. 베론에 가을에 아주 단풍이 아주 절정일 때 다시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이 또 잘 경청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이분들을 이제 빠이빠이하고 돌려보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성지 해설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는 제가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는 제가 이 성지 해설 방법과 2시간 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시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실제 제가 실현하는 것 같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띄워놓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십시오.